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먼저 번에 좋은 점 1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라스베가스에 살다 보니까 야, 이것만큼은 진짜 라스베가스가 진짜 안 좋다. 이거는 피해야 된다.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1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가지는 라스베가스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12가지를 알므로써 라스베가스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12가지를 알면서 또 라스베가스의 주민들과 라스베가스의 생활하는 방식을 배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오면 라스베가스 법을 또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스베가스 이주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혹은 뭐 이제 막 이주를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라스베가스의 나쁜 점 또 여기 12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거 그다음에 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같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라스베가스 뭐니 해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도박입니다. 예, 도박 중독이죠. 엄밀히 말해서 도박이 문제가 아니라 도박 중독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이곳 라스베가스에 계신 분들이 도박 장은채 얼씬 안 거리시는 분들이 거의예요.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라스베가스 살다 온 동생을 알던 동생이 있었는데 이분의 이제 아버지는 라스베가스 딜러이신데 이 동생은 뭐 도박을 할 줄 몰라요. 자기는 슬롯 머신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에 쭉 커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커왔는데 슬롯 머신 한 번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테이블 게임은 아예 할 줄을 몰라요.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마 그걸 모를까? 슬롯 머신은 땡기면 되는데, 땡기면 되는 거 아닌데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곳 스트립을 갖다가 나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라스베가스 와 보니까 여기 계신 주민분들은 그런 분들이 여기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 재미로 또 라스베가스에서 뭐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컨트롤이 되면 괜찮습니다. 연세가 있으셔갖고 그냥 재미로 뭐 100불 들고 와서 오늘은 100불 따고 어떤 날은 100불 읽고 오늘은 뭐 100불 들고 왔는데 뭐 한 300불 따고 기분 좋게 사람들과 밥도 먹고 오고 뭐 이렇게 레크레이션으로 즐기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도박에 중독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는 신시티라고 하죠. 죄를 짓는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스베가스는 술 담배 이런 것들이 뭐 실내에서도 허용이 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또 마리화나도 합법인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트립 쪽은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양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는 이 스트립만 이 갬블장이 있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게임 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디오 포커를 하는 곳인데 저도 이쪽에 와서 딱 2번 가봤습니다. 누가 맥주를 마시자고 그랬고 2번을 가봤는데 여기가 진짜 맥주 한잔 마시긴 좋더라고요. 동네 바 같은데요. LA 같은 경우에 그냥 동네 바인데 여기 들어가면 테이블마다 비디오 포커 같은 게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이 다 있어요. 앉은 자리 앞에 비디오 포커가 있고 바텐더한테 맥주를 시켜 먹으면 손님을 끌려고 맥주값이 쌉니다. 그래서 맥주를 마시는 게 뭐 스트립에 있는 호텔 가면 게임을 하고 있으면 맥주 같은 거 공짜지만 거기서 게임을 하면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게임을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랑 바에 앉아서 술 마시는 것처럼 같이 맥주 한 잔 마시고 얘기나 나누고 혹은 뭐 TV에 나와 중계되고 있는 스포츠 게임도 보고 뭐 옆에 당구대 있으면 당구도 치고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갬블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 흡연이 허용돼요. 웃긴 곳이죠. 근데 또 간단한 음식도 팝니다. 뭐 햄버거라든가 또 피자도 팔아요. 그래서 웃긴 게 식당 가면 식당이기 때문에 담배를 못 피게 하는데 여기는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서 마리화나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주택가만 아니면 블락마다 하나 있을 정도로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PT라는 게 뭘까, 도티라는 게 뭘까 진짜 궁금했는데 2번 가보니까 이게 궁금증이 풀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보니까 뭐 맥주 마시는 거 말고는 뭐 별게 없기 때문에 뭐 별로 가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이 이렇게 재밌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또 편의점에 슬롯 머신 있는 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가는데 옆에 슬롯 머신이 있어요. 이곳이 라스베가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박의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분들은 스트립이라고 얘기하는 이 호텔가 있는 데를 가기를 되게 싫어해요. 그 이유는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복잡해서 가기 싫어합니다. LA에 계신 분들이 뭐 그립스팍 몇 번이나 가십니까? 뭐 선문대 몇 번이나 가십니까? 다운타운 자주 가십니까? 잘 안 가시죠? 시애틀에 계신 분들이 스페이스 니드를 보러 자주 안 가십니다. 똑같아요. 이곳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스트립 나가는 거 싫어요. 그래서 LA에서 누가 손님이 오면 거기 차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요. 스프링 마운트 쪽으로. 주소 주고 그거 찍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뭐 타주에서 와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픽업을 가야 되는데 거기 갔다 오면 진짜 짜증나요. 예. 차 꽉꽉 막히고 진짜 정신없고 예. 사람 막 튀어나오고 진짜 가기가 싫은 곳이 스트립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 계시면 이 도박에 빠지기 쉽지 않긴 한데 그래도 도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2월 달에 이사 왔는데 여름이 되고 나서 괜히 이사 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름이 너무나 덥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햇빛이 너무 세고 뭐 그때 제가 막 이사를 왔던 2020년도 그때는 그때 12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야, 이 라스베가스 여름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야외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뭐 하이킹도 못 가고요. 그다음에 한 블럭을 못 걸어가요. 무조건 차만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야, 라스베가스 괜히 왔다. 그래서 너무나 무더운 여름 이게 라스베가스의 약점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라스베가스도 또 살다 보면 익숙해져요. 여기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저녁 때 해가 지고 나서 햇빛만 안 찌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한 80도, 이 정도인데도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LA 같으면 80도 덥죠. 근데 여기는 좀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익숙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사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좀 익숙해질 수가 있는데 처음에 라스베가스 오면 너무나 살인적인 더위 때문에 여름에 야 이게 과연 사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이 전반적으로 더뎌요. LA보다 더 더뎌요. 한국에 계신 분들, 뭐, 미국에 오시면, 야, 미국 사람들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이렇게 생각하죠. 뉴욕에 계신 분들이 LA 오면 LA 느려 터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교민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살다 보니까 같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건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역적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LA도 느려 터진데, 한국이나 뉴욕에 비하면. 근데 LA에 있는 제가, 라스베가스 오니까 여기는 더 느려 터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알래스카 가니까 거기는 더더욱 느려 터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만큼 바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여유가 있다라고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처음에 오면 본인이 계셨던 곳보다 여기가 전반적으로 일 프로세스가 느리다. 그러면 많이 좀 답답하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역사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몇 년 살다 보면 여러분도 같이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지역사회가 아주 좁습니다. 먼저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인 인구는 한 2만 5천 명 정도예요. 근데 이 중에서 만여 명 가까이 호텔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직접적으로 호텔에 일하시던가 아니면 호텔에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호텔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한 만여 명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낮에 다니신 분들이 한 15,000명, 밤에 다니신 분들이 뭐 한 7, 8천 명 이상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역사회가 좁아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계신 분들도 뭐 계속 못 만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낮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식당은 밤에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만 또 오는 분들이 계신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지역사회가 좁으니까 한국의 또 시골 같아요. 소문이 금방 퍼져요. 좋은 소문도 금방 퍼지고 나쁜 소문도 또 금방 퍼집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남의 집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지 아는 곳이 또 라스베가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진짜 한인들 안 만나고 저는 조용히 살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또 한인타운 조금 나오시면 진짜 식당 가면 뭐 항상 몇 테이블 뭐 저 아니더라도 뭐 아는 분들 만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식당이 한번 인심을 잃잖아요. 그럼 그 식당이 좀 썰렁할 정도로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되거나 혹은 안 되거나 이게 입소문이 금방금방 퍼져나갑니다. 뭐 저도 라스베가스에서 마켓 운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손에 손 붙잡고 오십니다. 여기 좀 뭐 싸다 그러면 친구들 데리고 막 오세요. 근데 여기 좀 뭐 서비스 안 좋다. 여기 좀 가격 비싸다. 그러면 소문이 좀 금방금방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좋은 걸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걸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제가 뭐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서 하나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라스베가스에서 신선한 야채나 해물을 구하기가 힘들다입니다. 자, 아무래도 LA 같은 데 비해서 구하기 힘들어요. 라스베가스 주변은 다 사막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재배하는 야채가 있을 리가 없죠. 멀리서부터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송비도 들어가고 또 운송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갖고 와서 많이 쟁여놓기 때문에 야채가 보편적으로 LA 같은 대도시보다는 덜 신선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물 중에서 생물, 뭐 살아있는 광어, 살아있는 전복, 이런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뭐 못 구한다고 봐야 되겠죠. 다 냉동 제품만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물 같은 거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비행기로 공수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전복 같은 거, 그다음에 멍게 같은 거, 뭐 한국산 민물장어 이런 것들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켓을 하면서 다른 데서 못 갖고 오는 한국산 냉동 전복 다 냉동
그래도 이것도 여기서는 어디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냉동 전복, 냉동 멍게, 그다음에 장어 같은 거, 그다음에 갈치 같은 거, 한국산 갈치, 제주산 해물 이런 거 갖고 오면 이게 아주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만큼 좀 해물이나 좀 야채 같은 거를 구하기가 힘든 곳이 이곳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그로 인해서 맛집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예, 라스베가스 맛있는 곳 많은데 아니야? 예, 물론 입맛은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예, 맛있는 곳이 많다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선 진짜 유명한 식당들은 호텔 가에 다 있죠. 예, 스트립에 다 있고 호텔 안에 있는데 호텔 안에 있는 식당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왜 비싸냐? LA의 1.5배 이상 받습니다. 보편적으로 거기서 자기 돈 주고 사 먹는 사람보다 호텔에서 갬블 많이 하는 사람한테 콤프라는 걸 줘서 호텔 크레딧으로 사 먹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많이 붙여요. 왜냐하면 그 호텔 안에서 호텔 콤프를 받으면 호텔 측에다가 돈 일부를 떼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LA에서 100불 하는 음식이다. 그럼 거기선 150불을 받습니다. 자, 거기 가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장조지라든가 뭐 올프강 퍽 그다음에 뭐 아니면 고든 램지 뭐 이런 사람들 레스토랑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도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만 빌려주는 레스토랑이에요. 이 사람들도 막상 안 와요. 물론 직접 오너가 셰프인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번에 뭐 BTS가 왔다는 옐로테일 같은 경우는 아키라라는 제일 교포가 운영하신다는데 이분들 뭐 이런 집 같은 데 수준이 꽤 좋아요. 장조지 같은 경우도 장조지가 직접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꽤 수준이 좋아요. 다른 데들은 가격은 1.5배인데 음식 수준 너무나 형편없어요. 심지어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이게 100불이 넘는 스시가 이게 동네 20불짜리 동네 스시 롤집 수준으로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전문인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웬만큼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호텔에 취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서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있는 호텔 수준을 갖다 별로 좋게 안 봐요. 맷집 빼놓고는 제가 좋게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돈 주고는 절대 안 사 먹어요. 예, 누가 콤프가 있다. 예, 게임을 많이 해서 콤프가 있다. 밥 먹으러 가자. 예, 그럼 밥 먹으러 가죠. 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음식값이 뭐 1,000불, 2,000불 나오는데 그래도 맛있긴 맛이죠. 예, 당연히 맛있습니다. 예, 뭐 동네 1, 200불짜리보다는 당연히 맛있겠죠. 그렇지만 1,000불, 2,000불이에요. 그게 맛없으면 이상한 거죠. 근데 그 돈이면 LA에서는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이고요. 로컬에도 맛집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오는 맛집도 있어요. 한국집 말고도 다른 맛집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재료 수급이 LA 같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LA 같은 경우는 1,000만이 넘는 인구가 LA 카운티에 살잖아요. 자, 그 중에서는 음식을 잘하는 집들이 많죠. 스시를 잘하는지 아니면 뭐 중국 요리를 잘하는지 아니면 페르시안 음식을 잘하는지 진짜 다 잘하는 집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 음식을 먹든 간에. 근데 이곳 라스베가스는 진짜 잘하는 집이라고 소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긴 잘하는데 더 잘하는 집 없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기대치가 이만큼이다. 그럼 잘하는 집 많아요. 예, 맛집도 많이 있고. 근데 본인이 나는 LA나 뉴욕 같은 데서도 진짜 맛있는 것만 먹고 다녔다. 나는 진짜 라스베가스 이 화려한 도시니까 더 맛있는 게 있을 줄 알았다라고 기대치를 가졌던 분들은 거기에 비하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까탈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라스베가스 오신 분들은 다들 그 얘기해요. 오, 라스베가스 음식 너무너무 맛있어요. 한국 집들도 맛있고 다른 나라 음식도 맛있고 호텔 음식도 맛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뭐 거의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라스베가스가 좀 삭막하다고 느끼는 거. 어디를 보든 간에 푸른 산을 볼 수가 없고 푸른 나무들을 많이 보기 힘듭니다. 물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화단들을 이 잔디밭 대신에 붉은 자갈로 바꾸는 이 데저트 랜드스케이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나무들한테만 조그만 호수로 물을 조금씩만 주게 하는 이런 식으로 화단을 바꾼 곳이 꽤 많기 때문에 푸르름을 보기가 좀 힘듭니다. 푸른 잔디나 뭐 푸르른 산은 진짜 보기 힘들죠. 마운틴 찰스턴에 가야지 좀 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 이게 좀 푸르름을 보기 힘들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근데 또 이게 또 생각하기 나름인 게 또 시애틀에서 오신 분들 또 이런 분들 얘기는 또 여기는 되게 이색적이라서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뭐 시애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는 너무 푸르름의 극치죠. 나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와 반대되니까 그게 또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애틀만큼 푸르른 곳은 아니지만 LA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삭막해 보인다.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아쉬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산불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여기는 도시가 먼저 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센서스 기준으로는 거주인구가 120만인데 실질적으로 항상 250만, 300만이 거주한 동네라고 말씀드리고 이 도시의 캐파빌리티는 600만까지 갑니다. 행사가 있을 때 600만까지 캐파빌리티가 될 수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 도시가 꽤 커 보여요. 예. 근데 그런 만큼 이방인들이 많다는 거죠. 예. 잠깐 왔다 잠깐 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짧은 기간 벌써 2년 동안도 수많은 분들과 좋은 교제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방 또 다른 주로 이사를 가거나 혹은 본인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분들을 많이 뵙기 때문에 사람들 좀 정 줬는데 정을 주자마자 좀 떠나는 경우가 좀 생겨서 이게 좀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또 라스베가스의 좀 올드타이머 분들은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과 그렇게 교제를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런 분들의 얘기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과는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런 아쉬움이 있지 않나. 좀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은 도시, 그래서 조금 외로움을 느끼는 도시가 라스베가스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째, 한인 전문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한인과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의 한인 식당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한국 인구도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특성이 있어요. 네, 한국에서 오시는 한국 분들도 많고 LA나 전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2만 5천 명밖에 안 사는 동네에 한국과 직항 비행기가 있는 곳은 라스베가스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식당은 많아서 한 10만 명 사는 도시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주 인구는 2만 5천, 상주 인구는 한 3만에서 3만 5천 정도로 볼 수 있는 라스베가스이기 때문에 전문인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분들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LA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너무나 많죠. 예, 그다음에 뭐 치과, 뭐 내과 이런 병원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문인들 때문에 LA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주치의를 갖다가 LA에 계신 분들을 지정해서 LA로 주치의를 만나러 다니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몇 군데가 없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누가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사실 이곳 주민들한테 뭐 저는 안 가봤지만 되게 평이 나빠요. 그래서 그분 보기 싫다고 다 LA로 가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점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켓도 그린랜드 마켓이라고 꽤 큰 마켓이 있는데 이 그린랜드 마켓도 사실 이곳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켓들, 조그만 마켓들이 세 군데가 더 있죠. 왕마켓이 있고, 근데 MVP란 마켓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운영하고 있는 이 마켓이 있지만 이곳은 또 조그만 마켓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건에 이 한정이 있어요. 그래서 또 LA로 일부러 또 장을 보러 가신 분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LA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는 김에 또 누구 부탁도 들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LA의 주치의를 만나러 간 김에 장도 봐오고 또 사람들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LA가 일일 생활권이라는 게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불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전문인들이 많이 없다는 점이 불편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째, 예, 여기는 그래도 이제 변호사 중에서 교통사고 변호사분들은 몇 분 계신데, 여기가 교통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예, 이거는 뭐 저는 아직 교통사고를 못 겪어봤지만, 이곳에 교통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자, 우선 자동차 보험료가 LA보다 비쌉니다. 예, 비싼 이유는 그만큼 책정하는 이유는 사고율이 그만큼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고율이 많은 이유를 보니까 이곳은 다른 동네 번호판이 많이 있습니다.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길 지리를 잘 모르죠. 게다가 요즘에는 전화기 뭐 이런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니까 어떤 때는 맨 왼쪽 차선에서 맨 오른쪽 차선까지 한 4개 차선을 갖다가 뒤에 차가 오는데 그냥 가로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라이터 해야 되네? 하면서 막 질러요. 진짜 위험해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어리버리 운전하다가 사사고 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게 로컬 사람들과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여기는 미국 내에서 24시간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호텔이 다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식당도 24시간 오픈하면 24시간 술을 팔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운전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여기 로컬 사람들이 스트립 쪽, 호텔인 쪽을 안 가는 이유냐면 이 근처에 가면 타주에서 온 번호판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운전을 되게 위험하게 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뭐 스트립 호텔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은 여행 오는 사람들이 여기 주택가를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곳 로컬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운전이 오히려 LA보다 안전해요. 왜? 차량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 호텔 쪽으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 운전이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래 사시는 분들은 이 호텔 쪽 나가는 걸 싫어해요. 저도 그래서 호텔 쪽 나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 있으면 할 수 없이 모시러 가야 돼요. 택시 타고 오라고 하긴 좀 뭐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째 문제가 뭐냐면, 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게 라스베가스가 LA에 비해서 안 좋은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LA 살면서 뉴욕 안 가보신 분들도 있고, 뉴욕 사시면서 LA 안 와보신 분들도 있고, 시애틀 사시면서 LA 한 번도 안 와보셨다. 이렇게 얘기 들은 적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LA 살면서 시애틀 한 번도 안 가보시고 뭐 덴버나 피닉스 한 번도 안 가보시고 텍사스, 달라스, 휴스턴 이런 데 안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분들은 라스베가스 한 번씩은 다 와보셨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많은 분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또 컨벤션이 많이 있죠. 컨벤션 있을 때는 뭐 진짜 뭐 매직쇼 있으면 제가 아는 형님들 뭐 몇십 명 오세요. 뭐 자파쇼 있으면 막 오세요. 자, 심지어 뭐 무슨 뭐 방송쇼 같은 거 있으면 한국에 아는 지인까지 비행기 타고 오십니다. 자, 그럼 저한테 연락이 오죠. 예, 제가 아는 지인이니까 연락이 오는데 그분은 저 아는 사람 저 하나인데 저는 그런 분들이 몇십 분 오니까 생각보다 손님 접대가 일이 꽤 많아요.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살 줄 몰랐어요. 라스베가스 오면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웬걸 예 진짜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손님 접대가 되게 바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A 오신 분들은 무조건 오면 주소 드리고 예 여기로 오세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럼 편해요. 저녁 먹고 이게 편한데 그리고 이따 호텔 들어가시면 됩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타주에서 오시거나 혹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호텔에 픽업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호텔 나가는 것 자체부터가 싫어요. 예 스트립 있는 쪽 나가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갬블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저는 갬블을 안 한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 갬블 재밌어요. 예, 즐기고 이제는 컨트롤해요. 젊었을 때는 이 욱하는 마음에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갬블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제가 이 나이에 컨트롤합니다. 뭐 갬블해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 누가 손님이나 와서 예, 호텔에 가게 된다. 예, 혹은 그분이 호텔에서 묵고 있으면서 뭐 갬블해서 컴프를 받은 게 있으니까 호텔에서 밥을 먹자.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분 만나러 이제 호텔 갔다가 밥이야 뭐 공짜니까 뭐 500불 먹든 1000불 먹든 뭐 그분 컴프로 내는 거고 그분이 직접 돈 내는 거 아니고 안 쓰면 없어진 돈이니까 뭐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각가다 뭣도 내고 그분도 만나고 지인도 만나고 호텔에 차를 대고 거기 가서 맛있는 거 음식 먹고 지인이 조금 놀자 그러면 뭐 저도 가끔 몇백 불 노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면 호텔 가서 갬블할 이유가 없어요. 호텔 나가기가 싫으니까 아예 안 가요. 예, 그래서 아예 가지를 않기 때문에 뭐 갬블을 몇 달에 한 번? 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뭐 특별히 호텔에 가서 밥을 먹자 하는 경우 아니면 갬블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고 나서 또 밥만 먹고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이 있는 곳, 예, 이런 거 자체가 싫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사람 많은 곳에서 총격 사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호텔처럼 사람 모이는 곳은 괜히 불안함이 요즘 좀 생겨서 그런 게 좀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찾아온다는 거, 예, 이게 반가운 일일 수도 있는데 너무나 많이 찾아오잖아요. 예, 그러면 좀 너무 불편하고 어떤 때 무슨 매직쇼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아는 분이 오시잖아요. 예,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분들과 밥을 먹다 보면 제가 뭐 며칠은 진짜 계속 외식만 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좀 불편한 일 라스베가스에 살기 때문에 생기는 일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덴버에 사신다 혹은 뭐 피닉스에 사신다 그러면 LA 계신 분들이 뭐 진짜 1년에 한 번 놀러 오기도 쉽지 않겠죠. 예, 그렇지만 라스베가스는 뭐 1년에 몇 번씩 놀러 오시는 제 지인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 젊은 부부들 예, 교육 환경이 좋지 못하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저는 뭐 교육 환경을 따져갖고 진짜 뭐 학군 따지고 그런다 그러면 다들 제가 그 얘기하죠. 예, 보스턴을 가시라. 예, 동부에 가시라. LA에서 무슨 학군 따집니까? 예, LA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교 하더라도 좋은 대학교는 다 동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되게 시큰둥하게 좀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환경이 좀 좋아야 되는데 여기서만 계속 있으면 사실 여기 UNLV 대학교가 있지만 UNLV가 몇 가지 특수한 전공 빼놓고는 그렇게 랭킹이 높은 대학교도 아니고 주변에 칼리지도 있고 하지만 사실 교육 환경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거는 뭐 다니는 학교들은 다 있고 게다가 또 학교들이 무슨 도박장 옆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라스베가스라고 다 주택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역이 좀 좋다 그러면 여기도 괜찮다고 좀 볼 수가 있고 한인들이 선호하는 썸머린이라는 지역이 학군이 좋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학군이 좋다는 것도 솔직히 뭐 비교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낫다 이렇게 좀 보는 거지 뭐 학군이 좋다고 뭐 다 거기서 거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미 동부라든가 뭐 LA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좋은 학교나 좋은 대학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애틀 같은 경우도 유덕 같은 학교가 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면학 분위기인가 아닌가 이게 좀 있는데, 학교도 학교지만 사실 라스베가스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여기로 온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죠. 한동안 이제 미국에 그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유학 비자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오시면 LA를 제일 많이 왔었죠. 그런 다음에 뭐 미 동부도 많이 갔었지만 또 동부에 또 수도 워싱턴 DC 뭐 이런 데도 많이 가고 했지만, 이런 곳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점점점 더 이제 교육 뭐 유학 비자로 오는 곳 중에 또 뭐 시애틀 같은 곳 이런 곳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중국인들이 그쪽에 왔고 또 그런 걸 많이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런 교육 열풍을 갖다 많이 올려놨죠. 발전시켰다기보다는. 그래서 시애틀에 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곳 라스베가스는 사람들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도박의 도시, 범죄의 도시, 술, 여자, 마약 뭐 이렇게 생각하는 동네인데, 여기에 교육 때문에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껄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사실 뭐 저는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뭐 애들 하기 나름 아닌가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보편적인 분들은 라스베가스의 가장 또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한테는 이 교육을 하기에는 이 도박 도시이기 때문에 이 나쁜 유혹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오늘 또 12가지 라스베가스의 안 좋은 점, LA랑 비교해서 안 좋은 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점이라고 다 안 좋은 점은 아니에요. 그 반대로 또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라스베가스에 이주를 고민하신다, 혹은 또 라스베가스에 한번 와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전반적으로 좋은 점, 기회가 좀 많고 또 일하기도 편하고 사는 것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지만 그만큼 또 감수해야 될 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오늘 내용도 또 좋다고 생각하시면 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